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새벽 5시네요.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가 많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 며칠 업로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트코인 입장에서 큰 흐름, 변동성 있는 흐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1,700만 원대에서. 그리고 잡주들이 지금 펌핑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잡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더리움이 움직이게 되면, 이더리움에 관련된 잡주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이후로 파생되어 있는 잡주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펌핑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차트를 뚜렷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뒤져보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 챙겨가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 정도를 간단히 좀 챙겨봤고요. 메인 프레임을 적당히 제가 사놓고 물론 있었죠. 그죠? 있었었는데, 메인 프레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수익을 좀 안겨줘서 제가 이 정도에 샀거든요. 이 원대 정도에서 안겨줘서 절반을 팔고 남은 반을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은 여기서 손절 걸어놔야 되겠지. 자, 스토캐스틱 모양 보시면 나쁘지 않죠. 그죠? 이런 모습 등장했으니까 들어가 보고, 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나중에 조트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하죠. 스pen드 코인 같은 경우도 시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건 좀 좋네. 스pen드 코인은 지금도 다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노닥 잡주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성공 뉴스가 향후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만요. 네. 자, 아까 전에 녹화가 멈췄는 게 보니까 그 컴퓨터 용량이 꽉 차서 멈췄던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지웠는데 방금. 자, 글쎄요. 코로나 백신과 비트코인 연관성을 찾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또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테니까, 어쨌든 좀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이미 이제 그 코로나가 과거에 터지면서 장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터지면서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달러는 아마도 1,000원 밑으로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0원 정도부터는 제가 달러를 한번 사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오진 않겠죠. 꾸준히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하면서 저는 900원대, 950원 정도, 예전부터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900원 정도부터는 잡아볼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달러 돈이 좀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비트코인으로.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자 신시엘 로미스가 이미 연방 상원 입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뉴스에는 그냥 미국과 어떠한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ATM기도 생기고,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죠, 가상화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나도 해볼까라는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비트코인 1,700만 원까지 도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곡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운이 좋다면 다시 한번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8년 사이의 불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불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사토시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사람들이 또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우리가 과거에 물려있는 우리가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몰릴지 안 몰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안 모이는 게 맞는데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실제 사용화 가치라든가 이 코인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모여들겠죠. 그리고 고점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 나눴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서 당장의 떡락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를 타면서 파도를 타면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이죠, 그죠? 하지만 이런 웨이브는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웨이브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그냥 이런 웨이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2월에서 고점을 찍고 빠질지나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2월달이 2월 3월 거의 내년 초봄 정도가 어쨌든 큰 변곡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운이 좋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내년 가을 정도에서 정말로 진짜 상승하는 흐름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회로예요. 희망회로. 비트코인 이때 올라가는 건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희망회로긴 한데, 이상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펌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코인 시장 자체가 활기를 차게 될 것이고, 만약 이 빠질 때 알트코인이 같이 무너져 버린 흐름이 등장한다면 많이 슬프겠죠. 하지만 알트코인이 무너질 가능성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저점을 깨는 종목이 덜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트코인 1600만 돌파 순간에 알트코인 펌핑되는 걸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까지 기억하시죠?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코인 시장이 쉽게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트코인은 이제 추세를 타면서 웨이브를 타면서 어쨌든 상승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다.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롱 포지션은 아닙니다. 롱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추세는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렴한 형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서 일단 빠진다고 한다면 한 5, 600 정도 사이, 그죠? 550에서 600 정도 사이가 될 테고, 매수 포인트가 단타. 아니면 그냥 쭉 횡보를 하다가 12평, 20평이 두들칠 때까지 하면 이렇게 저는 이런 모습을 조금 더 확률 높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포인트, 그래서 1640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1640, 30 이 정도 포인트에서 알트코인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거든. 해보시고, 이제 비트가 이제 1800원을 치게 되면 한번 이 상태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감소, 그죠? 감소인지 증가인지 좀 판단하시면서 조정을 한번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단 매수는 일단 일준에서 하는 게 맞다. 분할 매수도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지나간 얘기지만 또 1시간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광에 대한 매수 이야기를 또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조금 더 아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반등을 쳐버렸고, 사실 지금도 이 정도 이탈된다면 이 정도 자리에선 단타를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아플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리스크, 그러니까 실시간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고, 길게 보시는 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편하게 막 모아서 살 자리가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고점을 넘기지 못했잖아. 추세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평이 이렇게 돌려 말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꿀렁거리는 그런 존 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을 너무 못 자서 머리가 멍하네요. 생리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뭐 크게 볼 게 있는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단톡방이 너무 조용한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제가 챙겨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실시간 챙겨지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메인 프레임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 글쎄 지금 당장 좀 그렇네. 아까 누구였죠? 스펜드 했나요? 멈춰있다 그죠? 세력들이 갖고 노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제가 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라 우리 실시간 초보 기초 공방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실시간 리딩을 좀 해드렸었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번에 이제 하드포크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수렴이 끝나고 방향을 결정을 하겠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전반적으로 그죠? 혼조세 전반적으로 뭐 꿀렁꿀렁거리는 혼조세 형향이고 뭐 그렇게 추세 타는 종목도 잘 없고 지금 지멋대로 결국은 비트코인은 추세를 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추세를 타지 않는 행보 형태다. 다시 말해서 조정파 형태다. 다시 말해서 ABC 형태다. 다시 말해서 접속파 형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흐름에서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막 풀매수를 당겨서 맘 편하게 가자를 외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무리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에마다 움직임을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추세적으로 등고 가려면 완전 아예 또 알트는 또 연 단위로 길게 들어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사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펀더멘탈 잘 조사하셔서 호시하셔서 매매하십시오. 라이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고 과거에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라이트코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라이트코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쵸? 라이트코인은 이제 제가 이제 돌리는 모습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번 웨이브 때는 또 매매 실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미새우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갔다가 빠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우미새우 조금 기다리면 위로 한번 튈 수도 있겠네. 알트코인 순환매, 그러니까 비트가 조정이 온다고 나왔어 한다고 했었을 때 알트코인 순환매가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좀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어도 편하게 매수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고 그쵸? 테소스 이런 정보도 물리는 사람도 바보고 체인링크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이제 해소 수술했지만 오늘 거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것도 녹화를 떴다가 너무 행설수술이 심해서 그걸 꺼버렸었는데 궁금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종목도 있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 흐름은 그렇게 여기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작은 흐름이 있어서 어떤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움직임이 생기고 한번 더 반등을 하고 나서 죽는 건 아니죠. 1500만 또 도달. 요게 첫 번째 웨이브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지 안 갈지는 그 다음 부분이다. 스토캐스틱 고점에서 전반적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꿀렁꿀렁 거렸죠, 그죠? 꿀렁꿀렁 거렸는데 이제는 꺾여 내려지는 데드 크로스가 낮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꺾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꺾이는 흐름 신호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 거리량 얼마 들어온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더리움 뭐 썼어? 그래요. 네, 썼어. 나스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보니까
뭘까요? 자, 나스닥이 참 재밌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스닥이 제가 13,000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13,000을 같이 갈 수 있지, 같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나도 어떤 분들이 곧 짠 고점이니까 이 자리는 절대로 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것 같네요. A, B, C, D. 갈지, 죽을지. 일단 13,000까지는 일단 못 간 걸로 체크가 됩니다. 거래량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죠? 이거 변곡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게 보통 이렇게 줄여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줄여보면 익스펜딩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 지금은 나스닥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도도 매수도 둘 다 어설프게 하다가 후 가버릴 테니까 조심하시고 지금은 제가 포지션을 잡아드리기가 좀 버겁네요. 그죠? 나스닥이 지금 일로 가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쭉 꺾여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반대하기도 끔찍하고 어쨌든 여기서 요구가 만약에 1200, 1400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요게 뭐 주봉 날봉 사이클이긴 한데 2012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아주 강하게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뭐 요약 정리하자면 단타 맛있게 냠냠 잘 먹었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남은 물량으로만 남은 시장을 즐기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고생 많으셨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